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북극 러시아 기단반도의 아크틱 LNG2 프로젝트라는 게 시베리아 동토에 무진장 묻힌 가스 캔에서 LNG로 액화시켜서 유럽이나 아시아에 팔아서 그래서 달러를 많이 벌겠다. 그래서 잘 살아보겠다. 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그 노바텍의 LNG 꿈은 쉐빙 LNG 운반선을 구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깨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조선소 기술 제재하는 것 때문에 쉐빙선 핵심 장비를 수입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야말반도 또 기단 그 지역에서 아크틱 LNG2 프로젝트 야심차게 추진을 해오다가 푸틴의 유크레인 침략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그래서 이제 파트너가 다 떠나니까 파트너와 함께 그 돈과 기술도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 힘들어지겠다 싶었는데 그러나 그럭저럭 묻힌 가스 캔에서 LNG로 액화하는 것까지는 원래 일정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일정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그래서 가령 LNG 터미널 트레인 1은 2023년 말에, 트레인 2는 2024년에, 트레인 3는 2026년에 이렇게 이제 LNG 생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막혔으니까 생산량의 대략 한 80%까지를 아시아로 배달하겠다. 아시아에 팔겠다. 이랬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에 배달하기 위해서는 북극 항로를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쉐빙 LNG 선박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쉐빙선의 분류를 나눌 때 아크 7급 쉐빙 LNG 선박이 꼭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바텍은 아크틱 LNG2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LNG 생산하는 것 대비해서 쉐빙 가스 운반선 건조 파트너로 바로 쯔베즈다 조선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바텍은 원래 한 15척 정도 아크 7급 캐리어를 운행 중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아크틱 LNG2 프로젝트용으로 대략 한 21척의 아크 7급 LNGC를 추가로 발주를 했던 겁니다. 이 중에 15척은 쯔베즈다에 발주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필요한 어떤 설계 기술이나 블록, 기자재 이런 걸 이제 삼성중공업이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아예 통째로 선박 6척을 대우조선에 발주를 했던 것인데 근데 이제 대우조선은 금년 5월 이후에 지금 건조를 못하는 거죠. 이유는 바로 아래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쯔베즈다에서 건조 중이던 이 선박들 그래서 지금 최소 1년 이상 연기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23년 3월 바로 다 됐잖아요. 한 석 달 후에 한 척 이제 인도받고 그래서 23년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쭉 인도될 예정이었는데 이건 모조리 최소 1년 이상 연기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23년 말에 LNG가 예정대로 생산된다 하더라도 아시아로 배달할 배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2024년, 2026년에 트레인 2, 3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완공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선박도 좀 제대로 건조가 못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꿈이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뭐냐? 러시아 조선소를 겨냥을 해서 서방이 기술 수출 금지라는 이런 제재를 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ABB라는 서비스 유명한 회사 아지포드 쉐빙 추진 시스템입니다. 저게 이제 일종의 추진 시스템이니까 저 프로펠러 돌려서 배가 나아간다고요. 얼음을 깨면서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17.4만 큐빅미터급 표준 사이즈 쉐빙 LNG 선에는 저런 게 한 척당 3개가 장착이 돼서 한 개가 힘이 17
17메가와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3개를 장착하면은 51메가와트, 대략 68,400마력의 추진력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별도 쉐빙선 지원 없이도 최대한 2m 정도 얼음을 깨면서 북극해를 항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죠 핵심 추진 장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쉐빙선 최상 등급이 아크 7급인데 여기에 이제 저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저게 현재 그 글로벌 쉐빙선의 표준 기술이라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전기 구동 모터가 선체 바깥에 그 포트가 보이죠, 안에 그 수정 포트에 들어가 있어서 조개 자체가 360도 회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그 샤프트 라인 그 추진 방식과는 그 효율도 월등히 높아서 연료 소비가 대략 한 20%가량 평균적으로 이렇게 절감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러시아의 그 로즈네프트하고 그 미국 GE가 합작한 그 회사에서 VRK 사필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재 대상이 되니까 그 핵심 부품 이런 것들이 수출 금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배지다 선박 건조를 그래서 연기시켰다는데 연기 의미가 뭐겠습니까? 한 1년 정도 기다리면은 혹시라도 제재가 풀릴 거 기대하는 거 아닌가, 일단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이쪽 ABB한테 달린 게 아니고요. 서방에 달린 게 아닙니다. 푸틴한테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푸틴이 지금과 달리 생각하고 지금과 달리 행동하는가에 따라 그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 제재가 언제 풀릴지 사실은 기약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제페스다의 옵션은 무엇이겠는가 이겁니다. 뭐 대응 방식이 뭐겠느냐 이겁니다. 한 3가지 정도 딱 그 공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떠오르는데, 수입하던 그 아지포드 저 시스템을 직접 개발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어차피 그 생산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거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핵심 그 기술이 그렇게 노바텍이 또는 러시아가 그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네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옵션 1은. 그래서 아시아로 더 보내기 위해서는 천상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아주 구식 방법인데, 전용 쉐빙선 요걸 투입을 해서, 이 전용 쉐빙선은 지금 러시아 같으면은 원자력 추진 그 쉐빙선을 1960년대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 척이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용 쉐빙선이 앞장서서 얼음을 깨면서 항로를 열어주면은 그 뒤에 이제 일반 가스 운반선이 뒤따라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는 비용이 너무 치솟게 된다는 것이고, 또 얼음에 갇히는 사고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문제는, 그럼 일반 가스 운반선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접해주다가 스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유럽 제재 이후에 신규로 이걸 발주를 한다면, 가령 한국 조선소에다가 이걸 신규로 발주한다면은 핵심 기술 제재 대상일 테니까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옵션이 아시아로 많이 팔겠다는 그 꿈은 접어야 될 것 같고요. 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다면은 할 수 없이 팔 수 있는 곳은 유럽뿐입니다. 유럽. 그래서 LNG를 유럽으로 파는 방안, 이걸 지금 고민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요즘 나오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크틱 LNG2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제 싣고 나오다가 우회전하면은 북극 항로 통해서 아시아로 가는 것이고요. 이때는 이제 쉐빙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좌회전 해버리면 유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유럽으로 가는 그 항로는 얼지를 않죠. 거기는 쉐빙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 LNGC로도 이제 갈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는 더 가깝기 때문에, 유럽은 가깝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이제 싣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은 이미 그 파이프로 받던 러시아 가스는 지금 거의 줄었지 않습니까? 거의 뭐 그 정상 예전에 받던 21년에 받던 양의 대략 한 90%는 지금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근데 LNG 통해서 노바텍이 유럽으로 보내던 그 양은 작년보다 대략 한 50% 정도 늘었다 이런 내용을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근데 사실은 원래 그 LNG를 보내던 양은 매우 미미했습니다. 총 155 BCM 중에서 140 BCM을 가스로 파이프로 받았고 그 LNG로 보내던 것은 15 BCM 정도만 LNG를 받았는데 그건 뭐 50%더 늘어봤자 한 7.5 정도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양으로는 이제 그 미미한 수준인데 노바텍은 어쩔 수 없이 팔로가 막힌 그 LNG를 유럽으로 더 보낼 것 같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 과연 저 공식적으로 저걸 사줄지 매우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미 유럽은 러시아 이외에 다른 곳에서 LNG를 계속 수입을 하고 있고요. 설사 그 원래 같으면은 워낙 그 LNG 그 저장 용량을 늘리는데 그 집중했기 때문에 일부 그 노바텍 물량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미 그 가스 대란은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장기 계약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대신에 미국, 카타르, 모잠비크 이런 세계 곳곳에서 유럽으로 LNG의 새로운 플로우, 새로운 흐름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은 인미법에 우선합니다. 이게 계약법에 안고 있기 때문에 장기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만큼 확실하게 러시아 가스는 그 계약 기간 동안 확실하게 퇴출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이제 폴란드 같은 걸 한번 본다면은 그동안에 러시아 가스 파이프로 100% 이제 받아왔는데 전쟁 이후에 에너지원 다양화 시켜야겠다 이래서 그야말로 그 에너지원 다양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서만 사오지 말고 저건 언제 끊어질지 모르니까 다른 곳에서 가스로 받건 LNG로 받건 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EU의 공통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노르웨이산 그 가스가 원래 노르웨이 그 가스전에서 유럽으로 독일이나 뭐 영국에 이런 데로 쭉 가는 그 북해 밑으로 가는 그 파이프라인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 중간에서 분기를 해갖고 그 덴마크 거쳐서 발틱 해수를 통해서 폴란드로 오는 그 발틱 파이프 최근에 준공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죠. 그래서 노르웨이 가스는 파이프로 지금 받고 있고 또 최근에는 현대중공업이 LNGC 2척을 건조한 거 인도해 줬다는 거죠. 그 인도 받아갖고 지금 이제 23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배가 운항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현대중공업이 6척을 더 건조하고 있다고 하네요. 24년에 2척, 또 25년에 4척을 더 인도를 받아서 그러면은 벌써 8척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주로 미국에서 지금 LNG 실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폴란드가 이 뭐 방산뿐만 아니라 이런 그 LNGC 이런 분야에서도 지금 아주 밀접하게 한국과 그 윈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EU 같으면은 드디어 이제 23년 내년이죠. 2월 15일부터 대략 일단 1년 동안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이제 실시하기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러시아 가스 대체하는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그 가스값 폭등이 재발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그 가격 상한선을 뭐 180 그 메가와트 아워당 180유로로 이렇게 이제 결정했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시세 보면은 사진처럼 108유로입니다. 메가와트 아워당. 그러니까 지금 그 고점에 비해서는 매우 지금 TTF 그 가격이 폭락해 있고요. 사실상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더 이상의 가스 대란 없이 러시아 가스는 질서 있게 퇴출되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국 러시아가 지금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지 않는 한, 즉 서방과 맺힌 것을 풀지 않는 한 노바텍의 꿈은 이루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그 중공과 서방 간의 반도체 세계 대전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공급망 재편 이 과정에서도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그 전개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 이외에서 LNG 공급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러시아 에너지는 퇴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퇴출되고 나면은 다시 시장에 들어오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